네, 지난 13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균형발전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임박한 듯한 지금 광주 전남의 준비사항은 어떠한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빠르고 깊이 있게 취재하는 분입니다. 광주일보 윤현석 정치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두고 지자체마다 치열한 유치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네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가 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 지금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이제 지역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 여당이 또 뭐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성과 평가를 좀 해보고 하겠다. 네네. 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그동안에 이제 성과 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룰 근거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연 될까 의구심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현 정부 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부 결정으로 확정하는 거 이런 정도 수준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정부가 이미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종시에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본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행정수도 완성하고 거의 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시기는 못 받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정부에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뭐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이라든가 아직 이런 것들도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이 저번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추진했을 때 보니까 거의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정하고 나서 그렇다고 본다면 뭐 빨라야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런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네.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규모도 네.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 당대표 하던 시절에 122개 네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전 기관, 대상 기관이요. 예, 122개. 그것도 제가 계산해 보면은 한 210개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에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에 의해서도 기업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네네. 만일이 불가능하다면 법을 재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79개 정도가 이전 대상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이라는 건 사실상 정부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전할 수가 있고 또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이 옆에 자기가 설립한 기업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결국 그 네. 대전 충남 혁신도 지정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한 네. 아까 이전 대상 기관이 200곳이 될지 네. 120곳이 될지 모르지만 유치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보면 전국의 공공기관 통계를 보면 735개, 735곳이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 중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게 263개거든요. 근데 263개 중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210개가 될지 120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는 뭐 올해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전 기관을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이전 지역의 몇 곳을 보낼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전 충남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 경쟁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대전 충남이 들어오면 경쟁이 격화되냐? 대전 충남의 지리적 요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지금 유리하네요. 예, 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대전 충남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만일에 네네. 이거를 잘 못 대처하면은 네네. 충남 대전 혁신도시가 이번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먼저 충청 지역의 혁신도시 2개부터 채우자. 네. 만일에 이렇게 아하. 진행이 되면은 이제 네. 큰일 나게 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듣다가 지금 올해 갑자기 균형발전특별법 바꾸고 그다음에 또 추가 지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추가 지정을 했지 않느냐, 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특히 낙후된,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 수가 가장 적은 호남권이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이전기 2차 이전에 대한 상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만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일단 우리 광주 전남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두 분께서 뭐 자유롭게 좀 정보를 시청자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말씀 부탁합니다. 네. 광주시 같은 경우가 이제 에너지, 정보통신, 뭐 문화예술, 뭐 농생명, 그다음에 환경생태, 과학기술, 복지노동 해가지고 한 35개 정도 기관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화학, 문화예술, 관광, 정보통신, 농해양수산, 환경, 항공 해가지고 약 한 40개 정도. 이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30개 기관에다가 연기관하고 관련 기업까지 포함해서 한 40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은 금융 쪽에 있는 공공기관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복되는 기관들이 있고요.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요청하는 기관들 중에. 그다음에 빛가람 혁신도시보다는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쪽의 어떤 도시재생이라든가 구도심 같은 데? 구도심 같은 네. 데로 이 기관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 통합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뭐 의사는 밝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면 이 양쪽이 따로따로 준비를 한 것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 좀 아무래도 이제 대해 주시죠. 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공공기관을 선정하거나 전남에서 공공기관을 선정할 때는 이 공동혁신도시의 기반을 특성 분야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된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나 전남이나 좀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게, 추가 이전을 할 때 덩치가 크고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이공계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 어떤 국책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네. 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혁신도시 전남이 뭐 에너지다, 네네. 광주가 AI다 하면 거기에 맞는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게 그렇죠. 지금 필요하다. 광주가 중요하다. AI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네. 국책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이 지금 중복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제 주로 보면은 좀 인원들이 많고 또 예산 규모가 크고 이런 데인데,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같은 거,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네. 이런 것들이 좀 겹치고 있고요. 서로 근데 같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렇죠. 것이다. 이거죠. 같이 유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같이 유치를 요구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같이 유치를 해서 그 장소는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는, 좀 더 이렇게 좀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취지로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가장 공공기관이 적은 곳에 이 공공기관을 보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가장 낙후된 지역,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다가 공공기관을 보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취지하고 맞느냐 했을 때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한다면 두 번째 2차를 유치한다면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혁신도시 나주에 광주 전남이 공동의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2차 이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들이 광주도 올 수도 있고 전남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어떤 거고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네.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인구를 5만 명으로 목표로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인구 5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한 3, 4천 명 정도에서 지금 정체되는 상태인데 네. 사실 이제 광주 전남의 입장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부권이나 동부권, 전남의 서부권이나 동부권에다가 어떤 그런 비슷한 유형의 혁신도시는 아니더라도 지구 정도 수준에서 어떤 꾸며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건데 이 광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구도심이 굉장히 좀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광주에서 이제 최근에 좀 검토한 것을 보니까 빛가람 혁신하고 광주를 잇는 대촌에다가 혁신도시 지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장소의 문제는 아니고 광주 전남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광주하고 전남이 이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포션을 좀 많이 확보하고 네. 그 많이 확보한 뒤에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좀 지역 내에서 좀 전문가들 좀 포함시켜서 좀 전략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아직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 공공기관이 와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좀 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또는 혁신도시를 뭐 때로 만들겠다고 할 때도 이 공공기관이 와서 어떤 새로운 활력을 우리 광주 전남에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봐야지 어느 지역을 고집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네. 대전 충남은 물론 그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네네. 지금 뭐 가장 발빠르게 나가고 있고 네. 부산, 울산, 경남을 우리가 부울경이라 하죠. 네. 여기는 또 이제 영어 표현 쓰대요.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메가시티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 타 지자체들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 상생 협력, 지역 발전 도모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아까 좀 얘기는 언뜻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행정수도를 지금 이제 그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서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왜 행정수도만이냐?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행정수도라는 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수도 이전해서 균형 발전에 도움을 시켜보자라는 명분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수도권에 소속돼 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만일에 이게 충청권에서 어떤 그 전체 거대 도시로서 독립된 어떤 그 경제 단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수도권의 확장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네. 되지 않겠냐 해서 충청권을 이제 전체 메가시티 리전으로 한번 그 영역을 묶어보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상당히 그전부터 경제력이 좀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 서로 파편화돼서 뭐 여러 가지 뭐 공항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충돌을 하고 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지금 크게 부산, 울산, 경남 세 경제 단위를 어떻게 좀 합해가지고 거기도 좀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뭘 해보자. 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제 하려고 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행자부하고 같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 것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광역연합이라는 그 이제 제도를 공식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행정구역을 허용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아니래 지금 뭐 그러면 부울경이다. 또는 충청권의 광역이다 그러면 그 누가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휘하는 세계의 부울경 세계를 전체를 지휘하는 그 곳이 있어야 한다. 충청도, 충남, 대전, 세종시를 전체를 통괄하는 뭐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초광역 정부를 허용해 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무슨 행정구역
같지 않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은 기존의 시도가 하되 경제에 관련된 영역을 그것만, 거기다가 이제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가는 광역 연합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네. 우리 지역에서 네. 또 그게 이제 가능할 거냐 또는 필요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필요해야 가능하냐 마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인센티브라든가 재정 지원에 대한 뭐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통합하거나 뭐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광주 전남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광주 전남이 통합이 안 돼서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재 통합을 안 해서 안 되는 일이 별로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광주의 서비스를 전남의 시군들이 전부 다 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라고 해봐야 뭐 완도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의 어떤 광역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합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합쳐서 안 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네, 전혀 없이 지금 그렇죠. 추진되고 있는 그래서 문제죠. 네. 이제 지금 광역으로 합쳐라. 네네. 이렇게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지역에서 볼 때는 그 뭐 합치기만 하면 뭐 하는데 네네. 무엇을 해줄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얘기가 될 것이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그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네. 광역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 행정통합을 하든지 그럼 이 공공기관이 거기에 어떤 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이전의 규모를 대폭 한다든지 또는 기업도 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방사관 가속기 설치 계획을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광역연합을 만들면서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그거 허용해 주겠다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뭐 부울경에다 광역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뭘 어떻게 엮을 건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하겠다고 뭐 이제 뉴스에 나오고 또 네네. 계획안에 나오는데 사실 본체는 서울의 GTX, 수도권의 GTX 그 형태입니다. 교통망 있잖아요. 광역 교통망. 광역 철도망. 그 요거를 그 부산, 울산, 경남을 전체를 30분 영역으로 묶는 묶는 거죠. 그 일을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아, 보울경에다가요. 예. 전체를 30분의 기차로 30분 전체를 철도로. 묶겠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흉내를 내본다면 네. 우리도 뭐, 이를테면 전북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네. 호남권을 전체를 30분 내로 묶는 그런 철도망을 뭐 만들자.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가부터 봐야 될 그렇습니다. 거고, 그 가능한가부터 봐야 될 거고. 근데 그런 것을 하나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있어서 좀 낙후한 곳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서 중점권은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뭐 하고 이제 우리 호남과 같은 특별히 낙후한 지역에는 그 잘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공공기관도 배치하겠고 새로운 공공기관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새로운 공공기관도 만들고 사실 지금 공공기관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목적을 서로 달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게 원래 설치 이유가 이렇잖아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데 민간 기업에다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채산성 때문에 혹은 돈이 없어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새로운 분야에 현재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공공기관이 그 필요 없겠냔 말이죠. 한전보다 더 큰 공공기관이 왜 필요 없겠냔 말이에요. 아까 AI 얘기 나오는데 AI 관련 공공기관이 왜 필요가 없겠냔 말이에요. 야, 그런 걸 계획을 거기다 끼워 넣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도 통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광역 어떤 그 경제권이라 그럽니까 포함한 모든 게 다 방아쇠 같은 연결고리가 다 돼 있다는 얘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 현재 시도시장 지사가 네네.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종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은 광주시 전라남도 서로 개별적인 따로따로 모습을 보이다가 네네. 이 문제가 커지고 균형 발전 뉴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공동 대응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시장 지사와 역할과 포함해서 서로 통합력이 오고 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이제 시도 통합, 행정 통합 관련해서 약간의 좀 충돌이 좀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도 측에서 뭐 좀 검토해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경제 공동체 얘기 나오면서 시도민들이 약간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럴 테니까 어차피 네. 이제 공은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흐지부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뭔가 대책 기구들을 좀 꾸릴 텐데 그것과 동시에 시와 도가 공동으로 좀 기구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 기구를. 그러니까 뭐 사실 시도지사가 이제 만나서 뭘 이제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분들도 만나서 뭔가 결론을 내리려면은 좀 검토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각자 따로따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입장 강화 검토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좀 시민사회도 좀 들어가고 공무원 영역도 좀 들어오고 해서 말하자면 그 시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좀 논의를 해봐가지고 뭐 경제 공동체가 좋을 건지 행정 통합이 좋을 건지 네네. 그건 뭐 그냥 막 뭐가 좋은지를 지금 당장 답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좀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돼. 이게 뭐 하루아침에 콩 볶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려면 우선 대책 기구를 꾸려야 될 텐데 네. 제가 경험컨대 보면 대책 기구 꾸리는 것도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선 대책 기구를 꾸린다 그 정도 합의만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게 9월 10일 날 그 이용섭 시장이 행정통합을 제안을 했고요. 네, 이제 한 달이 좀 지난 상태에서 며칠 전에 이제 김영록 지사가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향점으로 잡되 천천히 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꺼내든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같은 그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제 공동체적 같다는 그런 프로젝트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봤을 땐 광주 전남이 방향성을 잡으려면 이제 시도지사가 만나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만나는데 아마 지금 30일 이전에는 만날 것 같아요. 시장 지사가 만나서 거기서 얘기된 것으로 해서 아까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직체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조직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 지금 상생발전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발전협의를 좀 더 이렇게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막 그 통합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상호 신뢰거든요. 상호 신뢰고 상생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시도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봤을 때는 약간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현안들을 이 시도가 굉장히 잘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시도민에게 광주 전남이 통합했을 때 이런 정도의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 적어도 뭐 지금 엊그저께 충북이 가져갔던 4조 원대 뭐 국가 산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금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야 시도민들이 어떤 통합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통합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저는 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용섭 시장이 행정통합 얘기하니까 김영록 지사가 이제 경제통합 얘기하면서 뭐 녹화 전에 우리 교수님하고 안 하겠다는 뜻을 김영록 지사가 한 거 아니냐 얘기도 했는데 이런 식 생각 외에 뭐랄까요? 이용섭 시장이 김영록 지사가 얘기한 경제통합을 얘기한다면 받아서 지금 당장 혁신도시 이전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 경제적인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모습. 아까 또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눈앞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이득을 쟁취하는 모습에서부터 좀 하나 둘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두 분 의견 아마도 이용섭 시장의 입장을 조금 이제 본다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혁신도시하고 얽혀 있는 그 복잡한 문제들, 지방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로 분란이 있어 왔잖아요. 사실은 협조가 잘 안 된 것도
그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문제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SRF 그 문제도 광주하고 전남이 지금 얽혀 있는 발등하고 문제이고 있죠. 네네. 군공항 진짜 또 첨예한 문제는 군공항 문제도 얽혀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통합을 해서 하면 조금 더 한 단계는 좀 더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됐을 이제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도 저는 네. 약간 그 일종의 이제 이 통합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그 광역시 내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설을 자치구 하나 줄 때도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는 거는 뭐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시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현안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방 분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무엇이 먼저냐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약속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약속을 하고 지방분권을 시행을 하는 관계 속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불균형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가 지금 경제성장 우선주의, 그 다음에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충정권에다가 지금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불균형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얘기한다는 거, 혹은 행정통합이라든가 무슨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모순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모든 논의는 국가에서 이 불균형을 완전하게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도 통합에 대해서 이민헌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그리고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